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가상으로 설정한 전문가이지만 작품의 고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여느 전문가 못지않게 잘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학박사 권나연과 함께하는 모비딕 여행.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두둥.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탄국제고 1학년 4반 11번 김연경 13번 배예환입니다. 저희는 세계 명작 모비딕에 대하여 읽어봤는데요. 모비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모험소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여러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비딕을 읽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죠, 예언씨?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비딕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줄 문학박사 권나연 씨를 모셨습니다. 모두 환영해주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문학박사 권나연입니다. 저는 모비딕 연구원이자 책을 1000권을 읽었습니다. 와, 책 1000권?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희가 모비딕을 읽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특히 모비딕이 고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래에 관한 지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온갖 고래 지식을 제 머릿속에 때려넣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고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방대하게 나와서 그런 독자분들 저희도 연구소에서 되게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저는 소설 처음 부분에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부르라 라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스마일이 기독교권에서 추방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서술자는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인물로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뭔가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단어 하나하나마다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역시 약간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질을 딱 갖춘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모비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지식 중에서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작가는 허먼 멜빌인데 멜빌은 실제로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이스마일처럼 어릴 적 포경선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소설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가 되는 포경산업은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서 미국에서 가장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살짝 말해보자면 이건 처음 출판됐을 때는 너무 고래에 대한 백과사전이 아니냐, 그리고 서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난해하다 이래서 혹평을 받고 절판이 됐는데 나온 지 100년 만에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예완 학생이 처음 질문한 고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원제는 사실 모비딕이 아니라 그냥 웨일, 고래였다고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처음부터 그 아하브 선장과 모비딕과의 싸움이 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완 씨가 말한 것처럼 그 아하브 선장과 모비딕과의 싸움, 그러니까 소설로서 이렇게 갈등에 중점을 두고 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고래의 백과사전으로서 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고래의 머릿골에서 경례유를 짜는 장면에서 경례유 이야기를 하는 김에 향유고래를 정유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거와 더불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고래에 대한 여러 가지 해박한 배경 지식들을 막 줄줄이 나열하면서 좀 이게 소설이 맞나? 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방금 댓글에서도 1835님이 여기서 멜비 정말 소설계의 박찬호 저리 가라 할 투머치 토커이네요. 크크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경 씨가 방금 두 번째로 질문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의 주인공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 구약성서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이 모비딕의 이스마엘 공통점을 말하자면 사회에 대해서 약간 염증을 느끼고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말고도 이제 선장인 아하브 그리고 그 선원 중에 한 명인 스타벅도 모두 약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라는 카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스타벅이라는 이름에서 갖고 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스타벅스 갈 때마다 모비딕이 생각나실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나의 이름이 이스마엘인가요? 나를 왜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뭔가 너무 이상하고 재수없어 보여요. 이 상황은 마치 누가 저한테 너 이름은 뭐야? 라고 물었는데 제가 나를 김연경이라 부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이스마엘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그 이스마엘이 자신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는 독자분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콜미 이스마일, 이게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어떤 특정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거기에 살짝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음성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사이트 이름이 callmeismail.com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모비딕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게 영화로도 제작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독자들이 아직도 이 책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일단 이 소설이 고전이자 명작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그런 고전들 모두 공통점은 다 보편적인 교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모비딕은 보편적이면서도 열려있다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또 이게 인종차별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현 시대의 시사점이 있다라는 이러한 그 시사점에서 굉장히 모비딕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쵸. 이게 1956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잖아요. 네, 지금까지 문학박사 권나연과 함께하는 모비딕 여행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문학박사 권나연님과 모비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더 많이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을 왜 추천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문학 박사가 되고 싶었는데 모비딕 덕분에 고래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잘 됐네요. 제가 다 보람찹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초대를 해준다면 아까 살짝 언급한 모비딕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문학박사 권나연과 함께하는 모비딕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와우!